시설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근 TV고요. 1월 23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기 자격증을 숨겨라.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홍길동전.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취득을 해서 자격이 되는데도 입사를 할 때 이력서에 이를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시설 쪽에 들어오시거나 이미 시설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주의 깊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 즉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나이가 42살입니다. 42살인데 다른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가 약간 상황이 어려워져서 원래 그 회사에서 공무를 조금 봤습니다. 공무를 보았는데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고 고용보험을 탈 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전기학원에 등록을 해서 전기기능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전기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전기기능사를 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하나 이렇게 워크넷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잡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곳에 시설 관리, 즉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전기기능사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전기안전관리자, 즉 그 아파트에서는 전기과장, 시설과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예전엔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발판을 한번 디뎌봐야 되겠다, 발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입사를 해서 그냥 뭐 일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날 때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배수로 청소, 뭐 전지 작업, 그 세대의 뭐 형광등 등 교체, 하물며 변기까지 뚫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고 6개월째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인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 나이가 스펙이다. 내 나이가 그 노하우다. 그 하나하나 뭐 변기 뚫는 것도 그죠? 변기 뚫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냄새도 나고 역하지만 또 나중에 그 변기 뚫는 또 직업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설비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배수로 청소도 내 몸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부터는 전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의 1년이 다 돼서 남은 2년 동안을 열심히 전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42살 먹은 사람이 그곳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해서 전기 자격증을 땄는데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 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2년, 전기 산업 기사는 4년을 실무를 해야 무제한 선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년이 남은 거예요. 자, 이 1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지금에 있는 직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옮겨서 1년 정도 더 스펙을 쌓아서 무제한 선임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27년 된 아파트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뭐 인터넷으로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원격 검침이라든지, 그분이 근무하셨던 것은 원격 검침도 없는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종이에 써서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라고 추측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기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디지털화 접목을 하는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관리라든지, 원격 검침이라든지, 그리고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계측기, 변화된 계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새로운 아파트,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하게 돼서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자, 이 이력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산업 기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왜 고민을 했을까요? 홍길동이가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그렇잖아요. 사회 관념상으로도 하자가 없는데, 이분이 고민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도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쳐서 기사로 계시다가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즉 아파트에서는 관리과장인가 뭐 기존과장인가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이력서에 전기산업기사를 쓰세요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러한 시설관리팀의 면접을 보기도 했고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 제가 그런 분들의 또 피면접인도 돼봤고, 내가 직접 이렇게 면접을 해본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이력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써라 쓰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제 주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 강의를 한 7년 정도 했고요. 지금도 오랜 세월 동안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도 뭐 정기적인 부분은 사실 자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과장님들도 연락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제가 모임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 안에도 그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많이 이렇게 총회나 이런 데서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걸로 지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력서를 넣는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1년만 그 새로운 아파트에 가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문물, 새로운 이러한 설비를 공부를 하면, 거기서 경력을 쌓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사했을 때보다 40에서 80만 원 정도 더 봉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받는 거는 맞는데 제가 금액은 몰라요. 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임금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막교대, 3교대, 4교대 이런 식으로 전기기사분들은 그러한 교대를 하지만 보통의 기존과장님, 관리과장님은 주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쓰면서 받는 스트레스, 주민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즉
전기안전관리자로 갈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력서를 준비를 해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요, 보통 소장님께서 바로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로 면접을 보시지 않고 입주자 대표 회의 분들과 소장님이 어떤 날 저녁을 잡아서 면접자들을 오라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전기 산업기사, 아까 42살 A라는 분, 이분이 이제 이력서에 내가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있다고 쓸 것이냐, 없다고 쓸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물론 본인도 이제 3년 동안 그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나면 뭐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이력서에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충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 사항에 본인이 다시 기사로 들어가는데, 본인이 아직 3년에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1년을 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러 그 아파트에 갔단 말이에요. 입사를 합니다. 말이 좀 번복이 됐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력서에 본인이 그 전기산업기사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사로 들어가실 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500세대다. 2500세대면 제일 위에 매니지먼트인 관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리소장님 밑에 아마 기계과장님과 그 다음에 전기과장님이 나눠질 수 있어요. 요즘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격리 주임 분이 계시고요. 그 밑으로 약 5명의 전기기사, 설비기사, 전기기사와 설비기사를 그냥 기사분들 이렇게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를 넣게 되면 관리소 직원분들은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본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력서가 이제 관람이 되겠죠. 서로 소통을 하시겠죠. 격리분도 보시고, 과장님들도 보시고, 기사분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전기 자격증이 있다라면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격리와 밑에 기사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제 판단으로서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A라는 분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죠. 우리 법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선임이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제가 써야 돼요. 하지만 지금 A라는 사람처럼, A라는 분처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자격증이라면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권이 있죠.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격증을 전기산업기사를 이력서에 안 써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인의 성실 원칙이 있거든요. 시인의 성실의 원칙은 있는 그대로 기입을 해야 채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형사건은 아니지만 민사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자격증은 있다는 것을 썼어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관리소장님은, 자, 이분이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마지막 1년을 채워야 무제한 선임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와서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요, 소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봉급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1년 후에는 나갈 사람이다. 안 나가면 좋겠지만 소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장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 안 삼는 게 아니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문제를 안 삼으실 것 같냐면요. 사실 시설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그 인력의 변동이 심해요. 사람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물론 안 바뀌는 현장도 있지만 바뀌는 현장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많이 바뀌는 그 현장의 그 스타일에서 한 사람이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소장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고 소장님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들 면접 볼 때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우리 시설 관리에서는 소장님들 말씀에 따르면 인성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42살 먹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3년 근무 잘하고 우리 아파트에 왔을 때 1년 동안 근무를 성실히 할 것이다. 왜? 그 어렵다라는 전기산업기사를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그분을 좋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과장님이나 기존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의 전기 과장이고 1년 후면 무제한 선임을 할 수 있는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왔어. 지금 밑에 5명의 기사는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만 전기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고 조만간에 무제한 선임이 풀려. 언제? 1년 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전기안전관리자로 그 아파트의 전기과장으로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자, 그 생각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또 계셔야 되죠. 아파트에는 모르겠네요. 계시는지. 자, 그래, 좋아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기계과장님을 맡고 있다고 봐요. 그 과장님은 이 A라는 그 기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본인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자격증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드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단지 저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잘해줬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제 격리분 볼까요? 격리분은요, 격리분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이렇게 기사분들이 특히 당직 쓸 때 처리해주고 사무실에 계실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해주는 걸 바라고요. 특히나 원격 검침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디지털로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을 원하잖아요. 그럼 42살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도 어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습득이 빨라요. 격리분들이 그런 분이 오시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그러한 과장님들이 다른 현장에 가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고요. 주택관리사를 따서 관리소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격리분 입장으로 봐서는 그분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 인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그 기계과장님도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좀 더 좋은 보수를 준다면 굳이 이 기사분을 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명의 기사분들로 내려옵니다. 원래는 5명이었는데 이제 A가 들어갔으니까 4명이 되겠죠. 4명이. 그래서 한 분은 주임이라는 분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이서 4일째로 당직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그 5명 중에 한 분, 그 주임분은 전기 자격증이 없어요. 나머지 분들도 전기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주임분은 자격증 없이 그 아파트에서 주임이란 직함을 가지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단지 전기 자격증만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 없는 주임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나머지 기사분들 한번 볼까요? 나머지 기사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그 같이 근무를 하시겠죠. 이 근무를 하다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시설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업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금방 배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금방 배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형광등 교체하는 이 하나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전기 그 안전기를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옛날에는 FL이잖아요. 형광등을 어떻게 끼우는지, 그 다음에 그 조인을 테이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커플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천장에 부착할 때 스코보드에 그 위에 쫄대에 어떻게 이렇게 취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테이핑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설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셨을 때 특히 수변전 설비도 다르잖아요.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을 순식간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ATS가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UP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계시던 기사분들은 그걸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거를 공부를 같이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런 일이 또 생기면 또 그분 새로 오신 분이 처리가 안 되면 옆에 기사분이 또 같이 처리해야 되고, 하여튼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분을 새로 키워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전기 산업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 1년 후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딴 그러한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이력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격증, 특별히 그 자격증을 선임 안 해도 되는 자격증을, 물론 선임을 해야 되면 분명히 쓰겠죠. 선임을 안 해도 되는 자격증,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쓴다라면 그걸 내가 썼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 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쓴다라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나갈 때 그분들이 인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쓰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는요, 사실 면접 볼 때 자격증이 없었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소장님은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뭐 책임자로서 직원을 채용해 봤지만 저는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살고 계시든 이 전기라는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공공기관이든 학교를 상대로 관리하는 BTL이든 아니면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결정을 하시든 첫 번째 결정을 이력서에 쓰시게 되면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만일 내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썼다.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들은 사실 그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혼자서 정말 많은 그 민원인들, 그분들이 다 갑이잖아요. 노인회,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또 뭐 조기 축구회, 이런 분들이 이 민원을 넣게 되면 그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의 소개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A라면, 그래서 이 A가 입사하실 때, 면접 볼 때 내가 전기산업기사가 없다,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소장님께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서, 소장님 사실 제가 이곳에 꼭 입사하고 싶어서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소장님 제가 이렇게 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저를 채용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괜찮으시면 소장님 저녁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누구 소개로 들어왔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견제를 해요. 경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 스타일 따라 다르겠죠. 스타일 따라 다른데요. 그럼 그 소장님이 그래요, 저녁에 밥 한번 합시다 이렇게 호탕하게 하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장님 제가 이곳에 꼭 입사하고 싶어서 새로운 시스템도 많고 그래서 소장님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화합 잘하고 열심히 해서 제가 근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다른 곳으로 안전관리자 전기과장으로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소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같으면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직원이 얘기를 하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왜? 벌써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그 A라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공공기관, 뭐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혹시 자기 인맥이 닿으면 그 사람을 추천을 하고요. 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갔어요. 뭐 3,000세대로 뭐 한 480 받고 갔다. 요즘 뭐 480까지 주는 아파트 관리소도 있으니까요. 거기 갈 때 거기 이력서를 넣게 되면요, 전화가 와요. 뭐 전화 오는 건 못 받지만 전화 안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밑에 직원을 통솔하는 전기과장, 전기팀장이 오는데, 시설팀장이 오는데 그 사람이 이 아파트에서 전에 근무했던 아파트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소장님들 다 아는 사이니까요. 안다고 봐야 되겠죠. 전화 안 하겠어요? 전화해서 그 사람 어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소장님이 경계를 하면서 뭐 식사는 무슨 식사요? 그냥 근무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소장님 차 한잔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단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길었죠. 이 얘기는 많은 주택관리사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 대행을 하시는 분들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30년 동안 같이 나누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좀 얘기는 길었지만 특히 본인이 해당이 되는 사람, 아마 해당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기 초보인들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기억을 했다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연구소, 건물관리연구소의 김정곤은 여러분들 이력서에, 취업 이력서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숨겨라, 써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숨겼을 때 또는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재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멋진 전개인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과 모레는 또 이어지는 또 휴일이니까 휴일에는 또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